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식을 통해 얻는 게 뭐예요? 친목, 추억, 고민이 어떤 건지도 얘기할 수 있고. 고민이 상사면 어떡해요? 스튜어드의 MZ세대를 회사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연대. 불러서 왔는데 1년 만에 불러서 좀 아쉬워요. 잘생겨서 짜증난다고 계속 했잖아. 거기에 찍혀서 못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외부 압력이 좀 있어가지고. 어이구야, 많이 본 얼굴인데? 아, 국장이야. 안녕하세요. 막내 왔어, 막내 왔어. 좀 있으면 또 12월 아닙니까? 송년회 한번. 저는 좋죠. 저는 스케줄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이지? 회식의 스케줄표? 저는 날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미리 아플 수도 있고. 이혼이 같은 경우도 외할아버지 생신이라 그랬나? 할아버지가 한 7명 되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가 결혼을 많이 하시는 거죠. 진짜 막말. 저희 할머니 생존에 계세요. 할머니. 죄송해요.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회식을 통해 얻는 게 뭐예요? 친목, 추억. 진짜? 야, 3년 전에 우리 회식한 거 기억 안 나? 이 말을 하려면 회식을 해야 돼. 그렇지. 우리 너무 이런 스킨십이 없어. 고민이 어떤 건지도 얘기할 수 있고. 고민이 상사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게임을 준비해봤어요. 직장인 밸런스 게임이고요. 재택근무, 출근. 하나, 둘, 셋. 재택. 출근, 대면회의, 화상회의. 하나, 둘, 셋. 대면회의. 야, 외부에 있을 때 전화로 업무 지시, 문자로 업무 지시. 하나, 둘, 셋. 문자로 업무 지시. 야, 이거 뭐. 재택을 하면은 일단 답답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나는 회사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왜 재택이? 전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선배 같은 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게 일인 거죠. 상대해줘야 되지. 다 같이 밥 먹어줘야 되지. 그러니까. 말 들어줘야 되지. 일만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 대면 화상. 뭐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화면으로 하면은 말도 잘 안 들리고 안 들려.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그게 잘 전달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면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화상도 싫다. 카톡으로 하자. 야, 텍스트로 전달되는 게 제일 명확합니다. 글로 보는 게 제일 명확해요. 옆에 있는데 문자로 보내. 문자로 하는 게 편해가지고. 아이씨,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해. 답답하게 문자 언제 치고 있어. 얼굴 보면 제가 많이 불편해가지고. 뭐? 내 얼굴 불편해? 어? 야, 왜 전화? 야, 아니, 문자로 그냥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드린 건데. 이게 더 불편해. 야, 진짜 돌 빨았나 이거 진짜. 이씨. 야, 너 나가. 너 나가. 그 말도 지금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나갈게. 아이 진짜. 허기자의 헤드라인. 콜미. 미나의 전화받아. 아니지, 전화를 해달라. Tell me you love me. 칼미. 시작! 이제 직장에 초입에 들어온 후배들을 보면은 같은 자리 사무실에 있어도 메신저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무실이 조용해. 뭐 이렇게 직접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한 좀 오해도 나올 수 있고, 그 문자 안에 자간 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했고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은 문화가 상당히 사실 불편해. 기자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취재를 할 때 첫 번째가 인터뷰잖아. 이것도 만약에 그러면 문자로 할 것이냐. 좀 더 대면을 해서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직업으로서도 굉장히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대면을 늘려야 된다. 그렇지만 내가 전화하면은 갑질이잖아. 나한테 전화를 해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끝나셨어요? 응. 시간을 맞춘 적이 처음이야. 각자의 생각을 얘기해줘도 좋겠습니다. 노른 토론. 자, 우리 79년생 대표 허기자와
2년생 대표. 시작. 제가 일을 시키면 기분까지 좋아야 됩니까? 만나서 얘기를 하면 기분까지 신경 써줘야 돼. 기분 좋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일만, 그렇지. 행복한 모습을. 일만 잘하면 되는 건데. 야, 씨. 기분까지 좋아야 하는 게 아니고 선배들은 또 후배를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직장은 돈 버는 거로만 끝이 아니라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금 선배들의 이런 게 생각이 듣기 싫은 거지? 토론을 붙을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선배들이 원하는 토론이라는 게 답정너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야, 그럼? 나도 일단 답은 있지. 아, 회사라는 곳이 상사, 부하, 뭐 동료, 이렇게 해서 왜? 지금 짜증이 나네, 갑자기. 궁금한 건데, 연애할 때도 문자로만 하나? 아니, 국장님. 무섭지? 뭐 연애를 일하듯이 합니다. 야,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저는 그냥 제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1대 3이었어, 1대 3. 아. 자, 저는 조용한 사직과 대혼돈의 멀티버스. 야, 조용한 사지? 사직서는 내지 않는 사직 뭐 이런 느낌입니다. 사직서를 안 낸다고? 시작. 이 조용한 사직이라는 게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는 말인데 뭐 간단히 말하면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고 싶어.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할 거야. 내가 왜 연장근로 돈도 안 주는 연장근로를 해야 되지? 근데 미국 지금 노동자의 50%가 특히 젊은 층, 35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이런 형태가 많다고 하네요. 이 이유가 경력 개발과 발전 기회 부족, 부적절한 보상, 비전 없는 리더 이런 거에 있다고 합니다. 어른들 세대, 50화국 시대 같은 경우는 일로 자아실현하시려고 하는 분이 많죠. 일이 곧 나야.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취미생활, 연인, 가족 이런 것들 다양한 현실 속에서의 내가 있는 거고 거기서 나를 자아실현하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멀티버스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노동자로서의 나, 가족 속의 나, 그리고 친구들 속의 나, 취미생활 속의 나가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나는 다른 세계에 왔는데 업무 연락 와, 뭐 카톡해, 뭐 하라고 해, 이러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연결되지 않는 권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다. 이렇게 아. 조용한 사직은 그러면 6시 이후에는 그만둔다, 뭐 일 안 한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조용한 사직이라는 거예요? 추가 근로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건데 저는 대표적으로 카카오 마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먹통. 네, 그때 카카오 블라인드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수당도 안 주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이런 시스템, 회사의 시스템이 이미 젊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자꾸 애사심을 가져라, 충성심을 가져라. 회사는 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강요하니까 더 답답하다. 뭐 이런 지금 최 기자가 얘기한 것도 난 100% 공감. 맞는 얘기고 자기 자아 실현하는 거고 월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 같습니다. 꼭 돈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 핫한 기업이 넷플릭스라는 회사거든요. 오. 뭐 돈도 많이 주지만 되게 가고 싶어하는 회사예요. 회사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고 거기서 일하는 게 제 경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충분한 보상을 못 받더라도 비전 있는 리더 밑에서 내가 앞으로 미래도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좀 그렇지 않나? 자, 콜미가 났다. 하나, 둘, 셋. 아, 그래도 조용한 사직 대혼돈의 멀티버스. 하나, 둘, 셋.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한 내용이 스마트 시대의 노동 문화. 그래서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어. 이거는 뭐 다른 거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부딪히는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법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규제로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문화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나는 그래도 회식 같은 거 안 하는데 회사 다른 기자들이랑 뭐 술자리 있으면
후배들한테 같이 갈래? 해서 안 간다고 그러면은 형 나오는데 그것도 묻지 마. 아니요. 근데 전 이거예요. 이미 꼰대면서 꼰대가 아닌 척을 하려고 그러지? 아, 이게 문제구나. 그냥 꼰대는 꼰대처럼 보세요. 아니 대신에 싫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치 그러니까 갈래? 아니요. 너 뭐 하니? 이러면 이제 싫다라는 거죠.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안 하지. 약간 이런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거절할 때 미안한 감은 있는 건가? 미안한 척은 하죠. 미안하지 않아요. 아, 나는 그런 게 약간 미안한 게 있어서 신경 거절을 잘 써서 안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성격인데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좀 호감적인 꼰대가 되자. 쉽지 않지. 유진스 알아? 뭐 이런 느낌인가? 아니 그런 거 말고.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자, 존경받는 꼰대 MG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좀 일찍 끝났으니까 밥이라도 같이. 저는 아플 것 같아서요. 저는 급성 냉장. 아, 지금? 네. 막 올라오르는 거지. 네. 이것도 시작돼요. 없어야지, 난. 존경받는 꼰대니까. 나는 사실 돈이 없어요. 우리 둘이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갈까? 꼰대 둘이. 결국 VS로 되는 거야. 동생이 병원 원무과에서 2달 정도 일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유니폼을 반납하고 유니폼 비용 4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유니폼을 반납하는데도 비용을 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피복비 반납 규정 확인이 필요하다입니다. 피복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실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가 반납 조건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반납을 규정한 바가 있다면 2개월 동안 착용을 했으니 이에 대한 감가상가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을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데요. 피복비 반납을 규정한 바가 없는데 유니폼도 반납하고 새 유니폼 가격 그대로 청구한다? 그건 좀... 여러분도 퇴사할 때 피복비 반납에 대한 규정 반드시 확인하셔서 억울할 일 안 생기시길 바랄게요. 혹시 20대들이 밑에 들어올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것도 갭이 좀 크나? 큽니다. 미안한 척을 하는데 걔네는 미안한 척도 안 해요. 못 가요. 못해요. 주말인데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휴가예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럼 본인 어떻게 나오는 거지? 아, 제가 점점 이런 거 많이 붙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휴가라 당장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안함이 살짝은 있는데 요즘 미안함이 없는데 미안함이 서운할 수 있어. 첨단다고. 결과는 똑같습니다. 안 하는 거예요.